1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소패라는 국내 유명 구두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소패에서 신발을 만들어왔던 재화공 수십 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하는데 미소패 구두를 사 신어야 되는지 어떤 사연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사장제를 철폐하라는 손팻말을 든 재화공 수십 명이 서울 성수동 미소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재화공들은 길게는 10년 이상 미소패 공장으로 출근해 구두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소패 측은 이들 재화공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구두 한 종 납품에 얼마 하는 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 임금 아닌 임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에 재화공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근로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미소패 측에 요구했고 미소패 측은 또 다른 유명 구두 브랜드인 소다 재화공들이 낸 소송 결과를 보고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화공들에 통보했습니다. 소다란 회사에서 대법에 퇴직금 소송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대법 판례가 나오는 대로 승복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일을 해 나오면서 미소패 브랜드에 일을 한 거지 뭐 딴 브랜드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소다 재화공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소패 재화공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자신들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근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미소패 측에 요구했지만 미소패 측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덜컥 공장 폐쇄와 중국 이전이라는 재화공들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엄동설안에 굶어 죽지 않게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돈이 없다 하면서도 그러면 무역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경통상은 지난해 전년 대비 24% 증가한 81억 6,6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정도 증가한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폐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재화공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내 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겁니다. 미소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담당분이 외근 중이시고요. 저희가 연락처 있으니까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좀 윗분이 돼서 좀 외근이 좀 많으세요. 저희가 뭐 말씀드릴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릴 것 같은데요. 미소패 재화공들은 그동안 이른바 개수임금제라고 해서 1년 된 신참이든 수십 년 된 고참이든 만든 구두 개수에 따라 노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도 이런저런 트집을 잡혀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재화공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에러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수가 조금 나왔다고 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씩 까버리면 일주일 동안 일했던 부분이 싹 다 날아가버리는. 재화공들은 미소패에서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보험 처리도 안 되어 왔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딱하고 막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록이 없는 거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재화공들은 미소패 구두를 납품받는 롯데백화점에서 시위를 이어나가며 미소패를 압박한다는 계획이지만 롯데백화점이 재화공들의 편을 들어줄지는 그야말로 기약 없는 일입니다. 집회에 나선 재화공들은 사측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집회와 1인 시위를 무기한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수사 불똥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도 튀었습니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했다는 건데 사법부 개혁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지인의 아들 이모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검찰 추가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이 씨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공연 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체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 씨는 2014년 9월 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 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공연 음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에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법사위원이던 서 의원이 국회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강제추행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혐의와 양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 음란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서 의원의 민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문영성 당시 서울 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담당 박모 판사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씨는 서 의원의 민원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공연 음란죄로 바꿔달라, 벌금형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구체적으로.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서 의원은 2016년엔 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뒤 재입당하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동유세지원단장을 지낸 재선의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법률방송 김전혜입니다. 일은 더 많이 하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다치지만 산재 처리는 정규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 고 김용균 씨 사태로 대변되는 위험의 외주화, 이른바 간접 고용 노동자들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전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한 노동 관련 단체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권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국내 간접고용 현황 및 노동 실태 등을 전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실제 고 김용균 씨가 일하던 현장을 다녀온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말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어두컴컴한 공사 현장에다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리는 그 높은 소음 그리고 분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노동 현장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당혹감을. 간접 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의 고용 제도를 말합니다. 일종의 노동력 하청으로 통상 용역을 비롯한 파견, 민간 위탁, 사내 하청 등이 간접 고용에 포함됩니다. 국내 간접 고용 노동자 수는 350만 명에 달하고 이런저런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조사 결과입니다. 당장 임금부터 정규직에 비해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일단 주말 포함 주당 노동시간은 간접 고용 노동자 49시간, 정규직 46시간으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3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의 절반이다. 파견 용역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주변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몰려 있다라고 하는. 나아가 정규직들이 회피하는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에 종사하다 보니 다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정작 산재 처리는 훨씬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정규직보다 2배 가까이 높았지만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34%로 원청 정규직 66%에 비하면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그 노동 기본권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인 어떤 의사대변 기구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고충들을 조금씩 해결해가는 명백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법적으로 마땅히 뭘 할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가자들은 원청 업체의 시혜나 처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을 뜯어고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부는 뭐 지금 보면 개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법부에 어떤 변혁적인 파격적인 그런 판례 해석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을 고치자는 겁니다. 인권위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이들의 노동 조건 개선과 함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홍콩산 금괴 수만 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금괴 밀수 일당에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윤모 씨와 양모 씨는요. 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네.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국내 이제 공항 한승구역에 반입을 하고요. 네. 관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에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이 네. 금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행객들은 아르바이트로 이 1kg짜리 금괴 2-3개 정도를 나눠 갖고 네. 일본으로 입국해서 현지 밀수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일당을 받는 형식이었다고 네. 하는데요. 벌금만 4조 원대라고 하는데 밀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홍콩산 금괴 4만 개라고 하고요. 네. 그 규모는 4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네.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범 윤 씨와 양 씨에게는 각각 역대 최대 벌금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그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고요. 네. 추징금이 2조 102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인 조직원 8명에 대한 벌금까지 더하게 되면은 총액이 4조 6천억 원에 육박을 하게 되고요. 벌금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제 벌금과 추징액이 총 6조 5천억 원을 선고받은 역대 최대급의 최대의 네. 선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시세 차익은 400억 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벌금이 어떻게 이렇게 조 단위로 나온 건가요? 예, 그 밀수범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는 네. 그 밀수한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범이 윤 씨와 양 씨가 밀수출한 금괴 4만 개의 가격이 2조 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를 고려해서 벌금이 부과가 됐고요. 네. 추징금 역시 그 밀수출한 물건의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 시세가 2조 원이었기 때문에 역시 추징금이 2조 102억 네.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일단 벌금을 선고는 했는데 벌금 낼 돈이 뭐 없다거나 나는 못 내겠다라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형법상 벌금이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네.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번 사건에 윤 씨와 양 씨에게 부과된 벌금이 지금 1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3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하루 일당이 13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노역 일당이 10만 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네. 뭐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벌금과 달리 추징금의 경우에는 이제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시효는 3년이고 중간에 1원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범죄자들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는 네. 합니다. 이게 뭐 밀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능했었나요? 네, 그동안 이제 관세청에서는 네. 공항의 환승구역 에 네. 대해서 외국이다. 그래서 네. 외국으로 간주해서 관세법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좀 처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범죄들이 성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이제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네. 외국으로 반송을 되면 반송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규정을 어겼다라는 네. 이유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고요. 네. 이것은 밀반송으로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공짜 여행 광고를 보고 금괴 전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처벌 같은 건 안 받나요,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 이제 항공료와 뭐 호텔 네. 숙박료 그리고 여행비까지 받고 이제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을 하시게 됐는데 주의가 많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네. 일본으로 금괴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세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요. 네. 이를 위반해서 밀반입할 경우에는 일본 관세법 제111조, 67조에 따라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허가 수입 행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최근 일본은 이런 이제 금괴의 밀반입
네. 많이 성행을 하면서 과거에는 벌금만 내고 석방을 시켰지만 네. 구속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네. 요구되고요. 네. 앞서서 본 대로 이제 우리 검찰이 불법 금괴 중개무역 행위에 대해서 관세법을 적용해서 네. 기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운반책이었다고 네. 하더라도 처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네.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차 검찰 조사를 받고 이어 밤 11시까지 지난 14일 있었던 2차 조사에 따른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고 귀가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주 한 차례 더 자진 출석해 조서 열람을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MB 당선 축하금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편파,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료로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등기 경매, 세무, 노무, 채권 추심, 특허, 성년후견 분야와 관련해 6대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변협 아카데미는 각 담당 변호사와 주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의 2018년도 법관 평가에서 유성욱 서울 서부지법 판사와 김배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21명의 법관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